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오늘은 1회랑 다르게 되게 좀 다른 곳에 왔죠. 혼자 모텔에 왔습니다. 왜 집에 애기랑 은혜랑 두고 모텔에 왔냐, 내일 제가 헌터팡 컨텐츠를 찍으러 가는데 내일 새벽 5시에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이런 날은 그 전날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헌터팡이라는 채널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물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하러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곳을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행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또 휴가철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친구들이랑 처음과 해외여행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썰은 이거는 유행어예요. 그때는 바야흐로 2011년 1월 이제 친구들이랑 군대를 가기 전에 저 포함해서 3명이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 정하다가 원래 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유럽은 굉장히 물가가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좀 물가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쉬운 동남아로 가보자. 동남아를 골라보다가 그나마 그때 당시 물가가 제일 센 데가 필리핀이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보라카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필리핀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떠나는 처음 해외여행이었고 제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해외여행 가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셋 다 지원을 같이 했어요. 어디에 지원했냐면은 롯데월드 안에 있는 양식집에 지원을 셋 다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셋 다 뽑힌 거예요. 셋 다 주방으로. 첫 출근날 셋이 도착을 했고 이제 주방장님과 마주쳤는데 주방장님이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왜 특이했냐면은 일단 손이 막 여기 마디가 싹 다 부어있고 등치도 막 이렇고 아무튼 첫인상 굉장히 무서웠는데 지내다 보니까 되게 시덥지 않은 농담 같은 거 좀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이 왜 부었는지를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펄펄 끓는 스프 있죠. 양식집이니까 처음에 스프가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프를 항상 끓이고 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 스프에 그냥 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에서 먹어보시더라고요. 원래는 반대잖아요. 숟가락을 해서 뭐 손등에 올려가지고 먹어보는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손가락으로 퍼가지고 숟가락에 넣고 거기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왜 저렇게 손이 부었을까, 이게 주방의 짬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을 하셨던 분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진짜 전쟁터예요. 설거지거리랑 접시랑 후라이팬이랑 다 날아다니고 불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진짜 욕부터 날라왔어요. 그때 당시 2011년이니까 대충 한 12년 전이네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4,000원대였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막 귀가 아픈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걔가 좀 꼴통이라 약간 주의력 산만 같기도 해요. 그냥 그 친구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방이 바빠지면은 되묻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욕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바쁠 때 그 주방장님이 그 친구 부르면서 야, 김성식 일로 와봐, 야 빨리 돈가스 가져와. 그러면 그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쪼르러 와가지고 뭐래? 이 지랄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석에서 웃음을 참고 있죠. 왜냐면 웃는 것도 걸려도 혼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 주방장님이 되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허세 같은 거 있죠. 자기 뭐 등에 막 게라도스 한 마리 두르고 있다, 뭐 자기 뭐 겨드랑이에 남자 성기 문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그리고 더욱더 심한 장난이 뭐냐면은, 이거는 아직도 조금 되게 오픈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게, 홀 직원이랑 주방 직원이랑 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홀 직원의 여자 매니저랑 주방장의 그 남자 주방장님 있잖아요. 그 주방장님이 나이가 50이에요. 50. 적지 않은 나이에요. 근데 막 둘이 그 생드립을 엄청 심하게 거의 아메리칸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이제 셋 다 빡세게 일하고 계약 조건대로 셋 다 이제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필리핀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삭막했어요. 되게 삭막하고 사람 엄청 번잡스럽고, 그리고 그냥 뭐 어디 길 따라 막 가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택시 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했는데, 그나마 영어를 잘했던 친구 하나 있는데 걔가 우리 어디 가냐는데 알고 보니까 Where are you going이에요. 근데 필리핀 분들 발음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Where going?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디 호텔 이름 적고 어디로 간다 하고, 그래 이 택시 타라. 근데 택시도 거기서는 택시가 아니에요. T 발음이 쌍디귿이에요. 그리고 A 발음이 보통 에나 아 발음으로 나잖아요. 근데 거기 무조건 아예요. 아. 그래서 택시가 아니라 딱시예요. 딱시 이렇게 불러요. 사과 애플 아니에요. 아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딱시 해가지고 딱시 잡고 바로 탔는데 환전을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 친구 중에 한 명이 미리 환전을 해왔어요. 5만원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도 5만원이면 필리핀 돈에서 엄청 컸거든요. 그 택시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딱 켰는데 돈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거기는 화폐다니까 페소예요, 페소. 근데 1페소에 26원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택시 돈이 올라갈 때 옆에 말 막 달려, 너무 옛날이다 이거 리발. 숫자 막 사라지면서 한 10초 12초 정도에 한 번씩 100원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미터기 한번 딱 누르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1페소 3페소, 4페소, 5페소, 5페소, 7페소, 8페소, 9페소, 10페소, 10페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저희 숙소까지 거리가 택시로 15분 됐거든요.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 폴더폰, 저는 슬라이드였거든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필리핀 여행 책을 사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막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필리핀에서는 절대 개기지 마라. 왜냐면은 필리핀은 총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기다가 정말 잘못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돈 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첫 여행
여행, 첫 택시, 첫 소비가 사기였어요. 그걸 하고 나서 뭔가 찜찜한 거야. 둘 중 하나였던 거죠. 진짜 이게 공항 택시비인가? 아니면 우리 사기를 당했나? 심지어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가 이동 루트를 막 짜는데 이동이 전부 다 택시 이동이었거든요. 어쨌든 호텔로 갔어요. 호텔 들었는데 호텔도 아주 롭구려요 진짜로. 습기가 장난이 아니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에서는 쾌쾌한 냄새 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쫙 씻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한번 나가서 거리를 걸어보자. 호텔에서 딱 문 여는 순간 거짓말 아니라 한 10발자국 안 뗐는데 바로 이거 삐끼 하시는 분들 오시더라고요. 아가씨 있어요, 아가씨 있어요. 한국말을 또 겁나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나 봐요. 아가씨 있어요, 아가씨 있어요. 노 땡큐, 노 땡큐. 왜냐면 너무 한국에서는 뭐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이렇게 호객행위를 당하지 않잖아요. 잘 그냥 길거리에서. 심지어 거기 수도 시내였어요.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막 삐끼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아가씨 있어요, 아가씨 있어요, 아가씨 있어요 하면서 막 이상한 팜플렛에 막 여자 얼굴 막 한 300개 쪼각쪼각쪼각내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줘서 노땡큐 노땡큐. 심지어 거기서 말을 씹고 가기도 뭔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말을 씹었다가 그냥 바로 그냥 탕, 그게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막 다 대답해주고 근처에 백화점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백화점, 일단 백화점으로 가자. 첫날 바로 저 포함해서 친구들이 다 같이 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백화점 딱 들어갔는데 거기는 또 완전 다른 세계예요. 백화점이 너무 큰 거예요. 필리핀은 이상하게 백화점이 엔간하면 다 커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도 존재해요. 필리핀에 몰 오브 에이시아라고. 거기는 다 돌려면은 9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그만큼 이상하게 필리핀은 백화점을 엄청 크게 짓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호객행위도 없고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청결하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힐링 좀 하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맥주 한잔 먹자 해서 맥주를 막 먹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 마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제 손님들 태우는 그런 식인 거죠. 이제 술 먹고 숙소를 가고 있는데 숙소까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마차가 오더니 타라고 Hey, come on, come 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저희를 보잖아요. Hey, come on, come on, come on. 이제 술도 조금 먹었겠다. 제가 물어봤어요. Free? Free? 프리? 물어봤어요. 오케이 프리, 오케이 프리. 이거를 한 10번씩 했어요. 프리 프리, 오케이 프리, 오케이 프리, 프리 프리, 오케이 프리, 오케이 프리, 오케이 프리, 오케이 프리 프리, 오케이 프리, 오케이 프리, 오케이 프리. 진짜 이렇게 했어요. 제 친구들이 뒤에서 옆에서 막 웃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그렇게 흥정하고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마차 위에 올라탔죠. 마차가 이제 그 채찍 치잖아요. 마차 하시는 분 옆에 제가 타고 그 뒤에 제 친구 둘이 탔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저희 부모님 고향이 부산 쪽이거든요. 김해. 근데 이 마차 타는 사람이 Korean 이런 거예요. 그래서 yes, my sister in 부산 이런 거였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해외여행 경험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내 동생 부산에 있다 하면은 그냥 이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살 초반이었고 첫 해외여행인데 이 외국 사람이 자기 동생이 한국에 있다. 나는 근데 한국에서 필리핀에 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really? My parents in 부산 하면서 막 어디 호텔로 가냐? 어디 호텔로 간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거길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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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지랄 하다가 갔어요. 저희 호텔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왼쪽 골목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뒤에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조금 이상한데? 우리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길을 외워놨거든요. 그러네 하더니 갑자기 골목으로 가서 세우더니 $100 달라는 거예요. $100.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00도 아니고 $100. 그냥 100은 한국말로 해. 씨발. 죄송해요. $100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you said free 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100 해서 제가 그냥 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객기 부렸죠. 그냥 내리자고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제 이쪽을 이렇게 잡더니 I bite you 이런 거예요. I bite you? I bite you가 뭐지? I bite you 이런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이상하게 필리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긴박하니까 I bite you, I bite you, I will bite you, I will bite you, I will bite you. 난 너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드는 책찍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진짜 메이플 스토리 붉은 책찍보다 훨씬 컸어요. 야, 이거 롯됐다.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나 때릴 거라는데?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돈을 양말 안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워낙 흉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온 거라서 뒤에 영어 잘하는 친구가 계속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안 먹혀요.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날리기까지 했어요. 한 가닥 날라와서 앞에 왔다가 가더라고요. 심장이 더 떨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씨발 새끼 이러면서 양말에서 꺼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한 3만 원인가 줬을 거예요. 3만 원 주니까 그래도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여행 첫날인 거예요. 와, 필리핀 진짜 록 같다. 지금 필리핀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게 뭐 너무 단면적인 제가 경험한 얘기니까 그걸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냥 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필리핀 록 같다. 이게 첫날이었어요. 저희 진짜 터덜터덜 숙소로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기대했던 해외여행 첫날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저희 딴에는 너무 상심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서 야, 이제 활기찬 마음으로 여행 새로 시작하자. 괜찮아, 할 수 있어. 한껏 꾸미고 이제 딱 나왔어요. 어디 갈까 하는데 저기서 마차 한 새끼가 또 오는 거예요. 다른 놈이요. 막 오더니 제 친구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친구가 다혈질이거든요, 한 명이. 그래서 쟤 진짜 와가지고 우리 호갱하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그 마차 탄 놈이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Hey my sister 부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빡 돌아가지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달려갔어요 걔한테. 근데 저 씨발 죽인다 으아! 하고 달려가는데 그때 겁먹어서 째더라고요. 아마 총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에피소드가 지나고 저희도 모르게 스스로 그 필리핀 여행에 되게 적응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적응했냐면은 그냥 야 이렇게 온 김에 그냥 쫄지 말고 즐기자. 우스갯소리로 총 맞을 각오를 하자.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길거리 호객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장님 여자 있어요. 마사지 받으세요 하면은 저랑 친구랑 오 how much 이러면서 그냥 돈 꺼내가지고 퇴 하고 막 돈 셌어요. 그러고 나서 how much 하고 예를 들면 too expensive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아니라 10분 뒤에 뒤에서 한 8명 정도가 사장님 여기가 싸요. too expensive 아니 not expensive very cheap 그냥 그런 식으로 즐겼죠. 근데 사실 저희는 마닐라에 딱 3일 있고 그 3일 동안은 정말 그냥 관광지만 돌아다녔어요. 관광지 돌아다니다가 이제 보라카이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보라카이 티켓을 미리 구매를 해놨었어요. 보라카이 비행기가 아침 10시였어요. 근데 그날 저희가 술 먹고 돌아와서 방에서 원카드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벌써 새벽 5시인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자지 말고 가자. 그냥 보라카이에서 놀다가 자자 이렇게 해서 그래 그때는 젊었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기에 한 2시간 전에 깨워줘. 알겠어 하고 저는 이제 잤죠. 잠들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우리 로테스 빨리 일어나 하고 딱 시계 보니까 9시인 거예요. 근데 10시 비행기잖아요. 보통 티켓팅은 국내선이면 1시간에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공항까지의 거리가 택시로 25분쯤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서 가도 체크인을 할 수 있을까 말까였어요. 일단 캐리어만 들고 바로 내려와서 이제 체크아웃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모르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느긋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빨리빨리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되게 느긋했어요. 막 식당 하나 주문해가지고 음식 나오는데도 하나에 40분씩 걸리고 그랬어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근데 막 전화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막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손님이랑 통화하는 건 아니고 그 프론트 사람이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막 해요. 그러면서 저희 체크아웃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같으면은 막 뭐라 하겠지만 빨리 허리업 서둘러 달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또 어리고 이제 숫기가 없고 하니까 저희 계속 기다리다가 막 친구는 막 시계 막 이러면서 찐따처럼 막 옆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체크아웃 해서 막 우리가 뛰어나왔는데 우리가 되게 급한 거를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택시기사분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네 급해? I'm best driver. 내가 데려가 줄게. 대신에 500페소를 달라.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는 공항에서 처음에는 5만원을 줬지만 사실은 그 거리가 불과 2,000원도 안 하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4배를 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가자. 너 빠르냐 가자 해서 탔어요. 제가 앞자리에 탔거든요. 제가 앞자리 타고 친구들 뒷자리 탔는데 정신없이 이제 어떡하지 마음이 급하니까 이 차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앞을 봤는데 앞에서 덤프 트럭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분명히 뭐지? 차선이 왜 보니까 이제 그냥 주황색 이탈해서 그냥 가고 있었던 거죠. 뭐지? 그래서 덤프 트럭 오면서 바로 그냥 여기 잡고 야 다리가 이렇게 뻗치게 돼요. 야 여기 봐봐 여기 거짓말 아니라 도착 25분 걸린다 했잖아요. 12분 만에 갔어요. 정확히 아직도 기억나요. 12분 만에 갔는데 거의 80%가 역주행했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 뒤에서 다 이거 잡고 비행기 놓친 거 괜찮아. 여기서 살면 돼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앞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갑자기 이거 썰 푸는 건데 약간 똥꼬쇼를 하고 있네요. 가끔씩 할게요.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역대급 드라이브를 하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갔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에 공항으로 가면은 갈 수 있대요. 우리가 왕복을 끊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표는 있는데 가는 표가 없는 거잖아요. 가는 표면 그냥 추가 구입을 하자. 그래서 공항으로 가서 추가 구입을 해서 갔는데 보라카이 들어갈 때 공항이 2개가 있어요. 까띠끌란이라는 공항이 있고 또 어떤 공항이 하나 있는데 이 공항은 내려서 조금만 가면은 바로 보라카이로 들어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이 나오는데 까띠끌란은 여기서 그 선착장에서 또 2시간 거리예요. 근데 보라카이 근처로 가는 이건 없고 까띠끌란이라는 곳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까띠끌란으로 가자. 그래서 까띠끌란을 갔어요. 가서 여기서 2시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착장으로 가야 되지 했는데 봉고차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봉고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10만원이면은 기사분까지 붙여가지고 간대요. 그때 당시 10만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비가 정말 많았어요. 뭐 어쨌든 첫 여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봉고차를 빌려서 가는데 가는 내내 저희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봉고차 어디로 빠져서 우리 협박해서 우리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우리 총 맞아도 돼 괜찮아 즐기자라는 그런 생각은 이미 없어졌어요. 막상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개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에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착장이 무사히 도착을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툭툭이 있잖아요. 그 툭툭이가 오는 거예요. 그 툭툭이에 짐을 싣고 막 어디로 가는데 정말 다 빈민가요. 정말 좁은 골목. 차로는 못 들어가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골목을 한 10분 내리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 빈민가고 앞에 막 말라서 애들 막 이렇게 있고 잠깐 멈추기라도 하면 옆에 애들 쪼르르 와서 여기 땡겨요. 돈 달라고. 빈민가에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는 어디 있나?
갑자기 어디 이상한 데 또 내려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걸어가라. 저쪽으로 걸어가면 바다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쪽을 봐도 그냥 빈민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사기당했다. 이거 보라카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비포장도로 질질질 세이스도 끌고 가면서 어떤 골목으로 딱 꺾었는데 거기에 쫙 하면서 화이트 비치가 펼쳐지더라고요. 완전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 보라카이 그 뒤편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엔 다 빈민가였고 앞에 그 화이트 비치만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라카이에서 남은 7일 동안은 정말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이게 저번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끝내기가 정말 참 애매해요. 어떤 식으로 끝내야 될지